신종 코로나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해외 연수를 떠났던 충남 시군의회 의장 일부가 조기 귀국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충남 지역 주민과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서에는 이름과 직장 등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충남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청양 지역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6일까지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충남에선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충남도는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없으며 의심 환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일 오전 기준 충남에선 확진 환자와 접촉한 주민이 19명,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46명인데요. 조사 대상 유증상자란 임상 증상과 여행력 등을 고려해 격리 조치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충남 도민 19명 가운데 4명은 4일 0시 기준으로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이들은 국내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진단받은 중국인 여성과 지난 19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충남도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도민 4명을 즉시 자가격리하고 건강 상태를 살펴왔는데요. 14일 동안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이날 자가격리를 해제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지침에 따라 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예, 또 접촉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태안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충남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 3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문서에는 6번 확진자 가족의 이름과 주소 일부, 직장, 나이가 노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문서로 보이는 문서가 그대로 인터넷에 유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예, 이 4일 전남 광주에선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신종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네, 충남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국내 여행객이 10% 감소할 경우 충남 지역 생산액 1,570억 원, 부가가치액 530억 원, 고용인구 1,398명이 각각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 입국이 2개월 제한되면 충남도 내 생산액이 1,760억 원, 부가가치액은 570억 원 각각 감소한다는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6개월 동안 지속되면 관련 피해액은 3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즉 튀는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착 접촉을 하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이 어디까지 튀는지, 그 밖에 또 다른 전염 경로는 없는지 한범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침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식용색소를 활용해 지금부터 거리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봤습니다. 침방울은 2.8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재채기를 했습니다. 거리는 2.1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침 매너로 권장되는 방법으로 팔꿈치 쪽 옷소매로 막아봤습니다. 더 줄어든 1.8m로 측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m가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떨까?
방한용으로도 사용되는 면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침방울은 없었습니다. WHO가 의료인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KF94 마스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말이 입이나 코, 각막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손 마스크는 또 이렇게 빨아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주 교체하거나 빨아서 쓰시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묻은 문 손잡이, 휴대폰 등을 만지거나 손을 잡았을 때도 감염이 될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흡기 상피세포랑 바이러스가 접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말라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건 사실은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독을 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문손잡이에 말라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감염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2~3시간 안에는 전염 가능한 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을 씻지 않은 채 입이나 코, 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택격리 상태에서도 가족들끼리는 접촉을 피하고 2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정부는 4일부터 확진자와 2m 안에서 접촉한 사람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역 곳곳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각종 루머의 진실을 살펴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사람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너무 무서워요. 불안함이 좀 크긴 하죠. 경각심을 넘어선 공포심에 떨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돼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전후로 감염자가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우한시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삽시간이라 이름을 지을 시간조차 없어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던 이 감염증은 이제 중국을 넘어 해외까지 퍼지면서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각종 루머들과 가짜 뉴스들도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9일 동대구역 앞에서 유튜버로 보이는 무리가 방진복을 입고 감염자로 위장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몰래카메라를 찍어 경찰이 출동했고, 영국 유명 언론사는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는다며 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알고 보니 중국 여행 블로거가 남태평양 섬국가 팔라우의 전통 음식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손 소독제와 마스크 품귀 현상, 지역 내 차이나타운과 지역 관광지 침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일명 사스가 창궐할 당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이 사망했지만 한국은 단 3명만 감염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한다는 속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과 고추는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SNS상에선 소금물로 입 헹구기, 정향의 꽃봉오리 섭취 등 민간요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한다는 글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식초와 한약재 판남근을 섞어 마시면 폐렴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이는 감기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을 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는 무관합니다. 현재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HIV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국립보건원은 백신을 개발 중이며 3개월 내로 인간에게 임상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이 영상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적다고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려면 폐까지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산소가 부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쯤 되려면 이미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사람도 온전히 걸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눈만 마주친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진 않습니다. 다만 각막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는 있습니다. 감염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미세 물방울이 날아가 1에서 2m 이내 사람의 코나 입의 점막, 눈의 각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피부를 통해선 바이러스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눈과 코, 입에 있는 점막이 약한 부분이고 눈 안쪽의 점막을 통해서 침투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옮을 수 있다는 등의 소문은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손 씻기,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된 손 세정제로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코올 손 세정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화난 수산시장에서 파는 박쥐에서 비롯됐다고 지난 22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4일 국제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처음 입원했던 41명 중 13명은 우한 해산물 시장과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한시에 있는 국립생물안전연구소가 바이러스 발원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불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연구소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병원체를 연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3년 전 네이처를 통해 우한의 연구소에서 치명적 병원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밝혀진 사실이 아직 없는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초부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NS 가짜뉴스와 루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들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함께 질병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들이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간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장 일부가 조기 귀국하기는 했지만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매년 되풀이되는 해외 연수 논란에 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8일부터 동유럽 해외 연수를 떠난 충남 시군의회 의장 13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 속에서 해외 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청양군 의장과 아산시 의장은 결국 조기 귀국했습니다. 청양군 의회 관계자는 공식 방문 등 사전 약속이 잡혀 있어 어쩔 수 없이 연수에 참가하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에 들어간 비용은 1인당 370만 원, 수행원까지 포함하면 1억 원이 경비로 투입됐습니다. 해당 비용은 충남 지역 각 기초의회의 분담금으로 결국 세금으로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7박 9일 일정 가운데 일정표 대부분이 문화탐방으로 구성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을 사용해서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여행생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해왔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자제했어야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계획 세울 때부터 좀 의장단들이라면 좀 국민한테 좀 물어보고 가는 어쩔 수 없이 여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무원 해외 연수 특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5,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명목은 해외 연수지만 세금으로 간 관광여행이다.
성과를 내는지 감독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등 지지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가뭄 피해가 심각했을 때는 충남도의회와 서산시의회가 해외 연수를 강행했고 같은 해 호우 피해 때에는 예산군의회가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해외 연수 논란,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오는 6일까지 충남 내륙에 강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4일 밤 충남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5일 아침 청양이 영하 11도, 서산과 당진, 홍성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6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항 선박에 대한 국내 상륙 허가가 오는 6일부터 제한됨에 따라 태안해경이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해경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함께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륙에 제한되는 경우는 최근 30일 내에 중국에서 출발했거나 중국을 경유한 선박의 선원, 중국인 선원인 경우 등입니다. 병원 진료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태안해경은 위반 사항을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발대식이 3일 당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봄철 산불 전문 진화대는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와 뒷불 정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5월 15일까지로 당진시는 암이상 등 3곳을 중심으로 감시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사회적 경제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반 기업이 컨설팅을 의뢰하면 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찾아가 서류 검토와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태안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군은 지난해 경유차 500여 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태안과 보령에 밀집한 숙박업소 500여 곳으로 점검 내용은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와 안전관리 상태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동해 펜션가스 폭발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종일 영하권에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11도, 당진과 홍성, 서산이 영하 9도, 태안과 예산이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영하 4도, 서산과 홍성, 예산, 청양이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래나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외출하기에 많이 춥습니다. 밖에 나가실 분들은 옷차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금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낮겠고 토요일부터는 높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